잠시 숨을 고르고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당신은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노력하고 믿고 한계를 넘어서까지 일했지만 여전히 마지막 순간에 무언가가 막히는 느낌에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당신과 그토록 바라던 안정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엄에 관한 것입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걱정의 무게 없이 잠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기도를 반복하고 같은 부탁을 하며 무언가 달라지기를 바라며 수년을 보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순환 속을 맴돕니다. 그러다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문제가 나일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걸까? 오늘 나는 당신을 다른 경험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이것은 공허한 의식이 아닙니다. 마법 같은 공식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렬입니다. 이것은 오랜 결핍의 순환을 끝내고 새로운 계절을 시작하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자리매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진정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끝까지 머문다면 단순한 관찰자가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태도, 새로운 재정적 이야기에 대해 스스로 약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지금 포기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거의 아무도 보지 못하는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행 앱을 열었을 때 속이 내려앉는 순간에 나타납니다. 월급이 들어오지만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전에 연체된 청구서들 사이로 사라져 버릴 때입니다. 그것은 러닝머신 위에서 계속 달리는 느낌과 같습니다. 당신은 노력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지만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결핍은 지갑만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좀먹습니다. 잠을 빼앗습니다. 인내심을 훔칩니다.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돈 이야기가 부끄러움을 불러온다는 이유로 몇 번이나 침묵을 선택했습니까? 부족할까봐 두려워서 몇 번이나 결정을 내렸습니까? 또한 조용한 비교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성취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서 불편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내게는 항상 더 어려워 보일까? 이것은 질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피로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결핍이 오래 지속되면 그것이 정상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반복되는 것은 신념이 됩니다. 당신은 적은 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작게 꿈꾸게 됩니다. 번영이 아니라 생존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이 현실이 당신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장의 장일 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페이지를 넘기기로 결단할 때 장은 끝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생각이 심어져 있습니다. 번영과 영성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재정적 안정을 바라는 것이 집착의 표시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겸손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더 단순하고 제한된 삶을 살수록 더 영적이라는 말을 들어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생각해 봅시다. 끊임없는 빚의 압박 속에서 사는 것이 누군가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합니까? 아니면 단지 두려움을 키울 뿐입니까? 지속적인 불안이 믿음을 강화합니까? 아니면 희망을 닳게 합니까? 오랜 결핍이 곧 거룩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단지 정열의 부족, 전략의 부족, 자리매김의 부족일 뿐입니다.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그것과 맺는 관계입니다. 자원이 목적이 되면 그것은 사람을 속박합니다. 하지만 도구가 되면 그것은 해방시킵니다. 어쩌면 아무도 당신에게 번영하는 것 또한 영적인 책임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안정이 있으면 더 많이 도울 수 있고 자원이 있으면 더 많이 세울 수 있으며 평안이 있으면 더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질문은 결코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믿음들 때문에 당신은 자신의 가능성보다 낮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이러한 제한적인 생각들과 마주하는 날입니다. 분노로가 아니라 자각으로.
왜냐하면 모든 변화는 당신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였던 거짓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바라보십시오.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가족의 이야기까지도. 부모님은 재정적으로 힘들게 사셨습니까? 조부모님은 항상 한계 속에서 살아오셨습니까? 당신의 집에서 돈에 관한 대화는 긴장과 두려움 혹은 좌절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 이어진 패턴입니다. 반복되는 사고방식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울려 퍼진 말들입니다. 돈은 벌기 힘들다. 우리 집안에서 부자는 나오지 않는다. 인생은 원래 이런 거다. 우리는 그것을 변하지 않는 법칙처럼 받아들이며 자라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해도 익숙한 자리로 되돌리려는 내면의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천장이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무도 끊지 않으면 순환은 계속됩니다. 가족의 역사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일어나 말해야 합니다. 나로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오만함이 아니라 자각으로, 책임감으로. 어쩌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우연이 아니라 당신 안에 안주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이 동전을 세며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세우고 확장하고 영향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환을 끊는다는 것은 단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전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체념을 비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환은 단호한 내적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 나는 다시 쓸 것이다. 모든 진정한 변화는 한 특정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같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단지 변화를 바라는 사람과 변화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바람은 수동적입니다. 결정은 능동적입니다. 당신의 여정 이 지점에서 당신은 내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상황에 반응하며 계속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의식과 믿음을 정렬하여 자신의 재정적 이야기를 주도하기 시작할 것인지. 번영은 끊임없는 망설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확함, 방향, 태도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한 단계가 끝났다고 선언할 때 당신은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하나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문을 닫으면 자동적으로 다음 문을 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간단하지만 강력한 행동을 요청합니다. 댓글로 가서 이렇게 쓰십시오. 나는 새로운 재정적 현실을 살 준비가 되었다. 충동적으로 쓰지 마십시오. 의도를 가지고 쓰십시오. 결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때 당신의 뇌는 그것을 약속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 의식적인 선언은 당신의 내면의 태도를 외적인 변화와 정렬시킵니다. 댓글을 남긴 후 다시 여기로 돌아오십시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단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을 이끌고 감정을 형성하며 결정을 영향을 줍니다. 당신의 일상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절대 안 돼. 항상 나한테는 잘 안 풀려. 돈은 복잡해.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반복은 정체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행동을 형성합니다. 행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누군가가 확신을 가지고 다른 것을 선언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식을 재프로그램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장애물만 보이던 곳에서 가능성을 보도록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불안하게 요청하는 것과 책임감을 가지고 선언하는 것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받을 자격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믿으며 요청하면 태도는 의심이 됩니다. 그러나 의식을 가지고 선언하면 다가올 것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하겠다는 태도가 됩니다. 번영은 일관성을 요구합니다. 풍요를 선언하면서도 두려움에 이끌려 결정을 내린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장을 말하면서도 불안 때문에 기회를 피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말은 출발점이지만 행동은 확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분 동안 당신은 단지 문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새로운 방향과 정렬할 것입니다. 결핍의 사고를 전략적 명확성으로 바꿀 것입니다.
외적으로 살고 싶은 장면을 내적으로 먼저 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행동이 함께 걸을 때 결과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가슴이 불안한 상태로는 새로운 단계를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깊은 변화는 소음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열 속에서 일어납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자세를 바로잡으십시오. 등을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코로 천천히 넷까지 세며 숨을 들이마시고 몇 초간 멈췄다가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것을 2번 더 반복하십시오. 의식적인 호흡 하나하나가 긴장을 줄이고 명확함을 높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당신 앞에 큰 문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재정적 삶의 다음 단계를 상징합니다. 평범한 문이 아닙니다. 견고하고 위험 있지만 잠겨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 뒤에 긴 복도가 있다고 떠올려 보십시오. 그 복도는 과거에 남겨진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빛, 두려움, 좌절, 제한적인 믿음, 비교, 잠 못 이루던 밤들. 당신은 과거를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미래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발이 단단히 땅에 닿아 있는 것을 느끼십시오. 당신이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십시오. 의식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번영은 존재감에서 시작됩니다. 정신적 명확성에서, 감정적 균형에서. 당신이 집중과 의도의 상태에 들어가면 결정은 더 전략적이 되고 기회는 더 잘 보이며 태도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태도는 운명을 바꿉니다. 이제 마음이 더 차분해지고 초점이 맞춰졌으니 우리는 이 여정의 중심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잠시 손을 가슴 위에 올리십시오. 형식적인 몸짓이 아니라 의식의 표시로 당신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온함과 단호함으로 소리내어 선언하십시오. 나는 오늘 두려움이나 체념으로 받아들였던 모든 결핍의 순환을 끝낸다. 나는 배우고 성장하고 더 잘 관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새로운 기회에 마음을 열고 그것이 올 때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을 약속한다. 숨을 쉬십시오. 이어서 말하십시오. 내 재정적 시야를 제한했던 믿음을 내려놓는다. 불안을 전략으로 바꾼다. 비교를 집중으로 바꾼다. 죄책감을 배움으로 바꾼다. 이 말들의 무게를 느끼십시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향 설정입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을 재정렬합니다. 이제 선언하십시오. 새로운 아이디어가 명확하게 떠오르기를, 이전에 무시했던 기회를 알아보기를, 협상하고 배우고 지혜롭게 투자하며 한 걸음씩 안정성을 세워갈 용기를 갖기를. 지속 가능한 번영은 믿음과 꾸준한 행동의 결합에서 태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십시오. 나는 내가 원하는 풍요에 대해 책임을 진다. 성장을 성숙하게 받아들인다. 자원을 목적 있게 사용한다. 세우고 늘리고 나눈다. 몇 초간 침묵 속에 머무르십시오. 내면에서 무언가가 재정렬되었음을 느껴보십시오. 감정의 폭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지 단단함의 감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단함은 진정한 변화의 첫 신호입니다. 변화가 의도를 넘어 움직임이 되는 정확한 순간이 있습니다. 당신이 방금 선언한 것은 단순한 동기부여 문장들의 집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적 정렬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체적인 변화는 먼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반응하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아직 주변에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청구서는 그대로 있고 도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본질적인 것이 조정되었습니다. 당신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태도는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기회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보다 분석으로 제안을 듣기 시작합니다. 문제만 보이던 곳에서 해결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간단하지만 상징적인 행동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남기십시오. 나를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이정표로서입니다. 좋아요는 미리 드리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성장이 가능하다는 믿음의 결정입니다. 계속 배우고 발전하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감사를 실천하면 당신의 마음은 결핍 모드에서 벗어나 구축 모드로 들어갑니다. 좋아요를 누른 후 다시 이 순간으로 집중하여 돌아오십시오. 앞으로의 72시간은
하늘에서 기적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움직임을 감지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며 방금 선언한 모든 것을 행동으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실천의 단계가 시작됩니다. 앞으로의 72시간은 신비한 기한이 아닙니다. 전략적인 기간입니다. 사고방식을 조정하면 초점이 바뀌고 집중된 초점은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일관된 행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3일 동안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보통 미뤄두던 메시지에 답하십시오. 오래된 연락처에 다시 연락해 보십시오. 재정을 명확하게 정리하십시오. 불안 때문에 포기했던 기회를 다시 검토하십시오. 변화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있었지만 성숙하게 보지 못했던 것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동적인 결정을 피하십시오. 전략 없는 흥분은 후회를 낳습니다. 기회가 나타나면 분석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협상하십시오. 세부 사항을 읽으십시오. 지속 가능한 성장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작은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하십시오.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주제를 공부하고 지출을 정리하고 앞으로 몇 달간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일관되게 실행되는 단순한 움직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 72시간은 내적 활성화와 외적 행동이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행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기회를 만날 때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렬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전략적으로 움직이십시오. 자신감을 유지하십시오. 왜냐하면 새로운 단계는 오늘 내리는 작은 결정들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번영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장하는 것은 유지하는 것보다 더 쉽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벌기를 원하지만 더 잘 관리할 준비를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재정적 성숙이 없으면 어떤 증가도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풍요는 은행 계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에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자원이 당신에게 온다면 그것을 존중하십시오. 정리하십시오. 계획하십시오. 한 부분은 지식에 투자하고 또 다른 부분은 안전을 만들고 또 다른 부분은 미래의 수익을 창출할 무언가를 세우는 데 사용하십시오. 방향 없는 돈은 흩어집니다. 목적 있는 돈은 증식합니다. 또한 강력한 원리가 있습니다. 의식적인 관대함입니다. 균형 있게 나눌 때 충분함이 있다는 사고방식을 내면에서 강화합니다. 의무로 주는 것이 아니라 번영은 축적이 아니라 지혜롭게 순환하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돈을 개인적 가치의 척도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도구이지 정체성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지탱하는 것은 당신의 인격, 규율, 비전입니다. 새로운 재정적 단계를 살고 싶다면 그 단계와 함께 성장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투자에 대해 배우십시오. 재정 교육을 찾으십시오.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십시오. 진정한 번영은 순간적인 정점이 아닙니다. 견고한 구축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의식과 책임감,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세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관된 변화는 한 번의 동기부여 순간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반복 속에서 강화됩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강력한 약속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오늘 했던 이 활성화를 몇 분씩 반복하십시오. 기계적인 의식이 아니라 사고방식과 방향을 강화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첫째 날에는 명확성에 집중하십시오. 생각을 정리하고 목표를 적고 얼마를 벌고 싶은지와 그 이유를 써보십시오. 둘째 날에는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을 찾으십시오. 셋째 날에는 미루고 있던 구체적인 행동을 하나 실행하십시오. 넷째 날에는 지출을 정직하게 점검하십시오. 다섯째 날에는 가치를 창출할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섯째 날에는 규율을 강화하십시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당신 안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평가하십시오. 보십시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전략적인 일관성입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쓰며 약속하십시오. 나는 7일 약속을 받아들인다. 기한을 선언하면 당신의 마음은 실행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행은 결과를 만듭니다. 7일 후에 다시 돌아와 당신이 느낀 것을 나누십시오. 변화가 내면적인 것일지라도 더 큰 명확성, 더 큰 자신감, 더 큰 집중이라면 이미 발전의 신호입니다. 반복은 정체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장과 정렬된 정체성은 지속 가능한 번영을 만듭니다. 7일은 짧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궤적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멈추는 지점에 우리는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 여정 동안 당신은 공허한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받았습니다. 사고방식을 조정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더 큰 명확성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과 당신을 구별합니다. 진정한 재정적 전환은 대개 하나의 폭발적인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더 이상 이전의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정할 때 일어납니다. 즉각적인 박수가 없어도 배우고 계획하고 행동하고 지속하기로 선택할 때 일어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번영은 단지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세우고 유지하고 지혜롭게 증식시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일깨웠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여기에서는 책임 있는 성장, 전략과 정렬된 믿음, 그리고 진정한 안정의 구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음 지침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활성화하십시오. 그리고 재정 생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10명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기적의 약속이 아니라 자각으로의 초대입니다. 지식을 나눌 때 당신 자신의 성장 정체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7일 후에 돌아와 당신의 경험을 남기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오늘 시작하는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더 전략적이고 더 성숙하며 더 번영하는 단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할지의 결정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